여러분, 지금 당장 드시던 숟가락을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따뜻한 된장찌개를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고 혈관이 꽉 막혀 콩팥이 녹아내렸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찬바람이 쌩쌩 불기 시작하면서 따뜻한 밥에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뚝딱 비우게 되지요. 하지만 60살이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20살의 젊은 신장이 아닙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저녁 식탁에 이것을 넣은 된장찌개가 올라와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가족을 위한 보약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독극물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5년차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수술실과 응급실을 오가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콩팥이 천천히 망가지는 과정을 두 눈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의사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으로 고통스럽지만 제가 침묵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한국인의 밥상에 숨겨진 잔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께서 건강이 우리 가족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믿으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짓 하나가 오늘 저녁 우리 가족의 생명밥상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 될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새벽 4시였습니다. 68살 이 여사님께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검사 결과 콩팥 기능은 이미 바닥을 쳤습니다. 혈액 속에는 독소가 가득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제 손을 잡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어머니는 평생 인스턴트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으셨어요. 오직 가족 건강만 생각해서 직접 담근 장으로 요리하고 몸에 좋다는 잡곡밥만 챙겨 드셨는데 도대체 왜 신장이 망가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사님을 쓰러뜨린 것은 술도 담배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믿어왔던 건강한 집밥, 그 안에 원인이 숨어 있었습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십니다. 된장은 발효식품이니까 무조건 좋다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60살이 넘은 여러분의 신장은 20살의 젊은 신장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30년 동안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필터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필터의 막은 낡아서 얇아졌습니다. 노폐물을 거르는 구멍은 이미 찌꺼기로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짠 된장찌개를 먹어도 튼튼한 필터가 나트륨과 독소를 척척 걸러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낡고 지친 필터에 된장의 나트륨과 콩팥을 공격하는 특정 식재료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압을 견디지 못한 낡은 필터가 찢어지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급성 신부전이라고 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낡은 필터를 지키기 위해 된장찌개와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를 경고하려 합니다. 다행히 해결책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배워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식탁을 점검해 보아야 할 첫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나트륨 폭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밥상 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글보글 끓는 구수한 된장찌개 옆에 무엇이 놓여 있나요? 짭조름한 배추김치와 밥맛을 돋아주는 깍두기, 장아찌, 그리고 고소하게 볶아낸 멸치볶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반찬들이 된장찌개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는 거대한 폭탄으로 변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밥도둑이 콩팥 도둑입니다. 많은 분이 된장은 콩으로 만들었으니 건강식이라고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된장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상당량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된장 한 큰술, 그러니까 15g 정도에는 대략 650mg에서 730mg 정도의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금에 푹 절인 김치나 장아찌 같은 짠 반찬을 곁들여 드시는 것은 진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60살이 넘으면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70년 동안 비바람을 맞으며 마당에 방치된 낡은 고무호스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고무호스가 말랑말랑해서 물이 많이 들어와도 잘 늘어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딱딱하게 굳어버린 낡은 호스에 소금물이라는 엄청난 물살을 강제로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압력을 견디지 못한 호스는 팽팽하게 부풀어 오릅니다. 결국 툭 하고 터져버리거나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짠 음식이 불러오는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공포입니다.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찌개와 짠 반찬이 만나 혈액 속 염분 농도가 치솟으면 우리 몸은 그 짠맛을 희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을 끌어당깁니다. 삼투압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짠 곳으로 물이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의 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팽창된 혈관은 비명을 지르며 여러분의 콩팥을 쥐어짜기 시작합니다. 콩팥은 이 엄청난 압력을 받으며 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필터 기능을 포기하고 맙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72살 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하신 베테랑 기사님이셨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운전하시느라 늘 땀을 흘리시니 짭짤한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며 식사 때마다 된장찌개의 국물에 밥을 말아 젓갈과 김치를 얹어 드시는 것을 낙으로 삼으셨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는 그것이 소박하고 건강한 식사라고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저녁이면 신발이 꽉 끼어 발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운전을 오래 해서 피곤한 탓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지요. 하지만 저를 찾아오셨을 때 박 선생님의 다리는 이미 코끼리 다리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정강이뼈 부근을 꾹 눌렀더니 눌린 살이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푹 파인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부기가 아닙니다. 의학 용어로는 함몰부종이라고 부릅니다. 콩팥이라는 정수기 필터가 나트륨 공격을 받아 완전히 고장이 나버렸다는 뜻입니다.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할 더러운 물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고 몸속에 가두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박 선생님의 콩팥은 쉴 새 없이 밀려드는 나트륨을 걸러내느라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결국 파업을 선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검사 결과를 보니 하루 소변으로 배출되는 나트륨 양이 무려 500~200mg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300mg 이하인 것을 생각하면 박 선생님의 콩팥은 정상의 2배가 넘는 염분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짠맛이 혀를 즐겁게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혈관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갑니다. 콩팥의 숨통은 서서히 조여들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혹시 콩팥이 부어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양말을 벗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등이나 정강이 안쪽 뼈 있는 부분을 5초 동안 꾹 눌러보십시오. 손을 뗐을 때 살이 금방 차오르며 원래대로 돌아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아직 건강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상태라면 지금 댓글창에 한글로 편안이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몸이 편안하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이 두 글자는 앞으로도 내 몸이 붓지 않고 늘 가볍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주문이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저녁부터는 된장찌개를 드실 때 식탁 위에 있는 젓갈과 장아찌를 과감하게 치우십시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말랑말랑하게 되돌리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나트륨으로 퉁퉁 부어버린 콩팥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두 번째 최악의 궁합은 바로 콩팥 안에 날카로운 돌을 만들어내는 시금치입니다. 여러분은 평소 건강을 생각해서 된장찌개에 초록색 채소를 듬뿍 넣어 드시지는 않나요? 특히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시금치를 된장찌개에 넣어 끓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신장 안에 날카로운 칼날을
차곡차곡 쌓는 것과 다름없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시금치와 짠 된장 국물이 만나면 우리 몸속에서 어떤 끔찍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 영어로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금치 100g당 약 750mg에서 920mg의 수산이 들어 있습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이 수산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됩니다. 문제는 바로 된장찌개의 짠 국물입니다. 짠 국물을 먹으면 우리 몸은 탈수 상태가 됩니다. 소변이 진하게 농축됩니다. 이렇게 진득해진 소변 속에서 시금치의 수산 성분은 콩팥에 머물며 서로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특히 소변 속 칼슘과 만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체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모래알 수준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알갱이들이 뭉쳐집니다. 거대하고 날카로운 돌덩어리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장결석입니다. 즉 신장에 생기는 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콩팥 안에서 형성된 것을 신석증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만났던 65살의 최 여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여사님은 평생을 채식 위주로 식사해 오신 아주 부지런한 분이셨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여사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채소를 많이 먹어야 피가 맑아진다는 말씀을 철석같이 믿으셨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마다 텃밭에서 갓 따온 싱싱한 시금치를 한 움큼씩 씻어서 바로 냄비에 넣으셨습니다. 구수한 된장 국물에 숨이 죽은 달콤한 시금치가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보약이라고 믿으셨던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최 여사님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시다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끔찍한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마치 누군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옆구리를 휘젓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여사님의 콩팥과 요관에 뾰족한 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CT 영상을 보니 가장 큰 돌의 크기가 무려 12mm였습니다. 거의 콩알만 했습니다. 작은 돌들은 4mm에서 7mm 크기로 여러 개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매일 챙겨 먹은 시금치 된장찌개가 오히려 여사님의 콩팥을 찢어놓는 흉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장에 생긴 돌은 단순히 아픈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이 결석들은 유리 조각처럼 아주 날카로운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날카로운 돌들이 연두부처럼 연약한 콩팥 내부를 긁습니다. 상처를 냅니다. 그 상처에 염증이 생기면 콩팥의 세포는 천천히 파괴됩니다. 마치 맑은 물이 내려가야 할 하수구에 거친 자갈들이 꽉 들어차서 물이 역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이 결석들로 인해 꽉 막히게 되면 몸속 독소는 배출되지 못합니다. 피는 점점 탁해지게 됩니다. 많은 분이 시금치는 살짝 데쳐서 먹으면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시금치를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치면 수산 성분이 물에 녹아 빠져나갑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금치를 2분간 데치면 수산 함량이 약 52%에서 67% 정도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 여사님처럼 시금치를 씻어서 생으로 국물에 넣고 그대로 끓이는 경우가 문제입니다. 그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마시게 됩니다. 그 속에 녹아나온 수산 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하고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우리 노년기에는 아주 적은 양의 수산도 치명적입니다. 결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 있다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위해 정성을 들이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정성이 잘못된 지식과 만나면 오히려 내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가 무척 힘든 장기입니다. 돌이 생겨서 뼈를 깎는 고통을 겪기 전에 미리미리 조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거창한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잠시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겠습니까? 만약 냉장고 채소 칸에 시금치 한 단이 된장 단지 바로 옆에 놓여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둘을 멀리 떨어뜨려 놓아주십시오. 오늘 저녁 찌개거리로 사다 놓은 시금치가 있다면 절대 국에 바로 넣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해 주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보이지 않는 칼날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가 주는 고통은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번째 범인은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단 한 번에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살인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건강을 생각해서 흰쌀밥 대신 몸에 좋다는 잡곡밥을 지어 된장찌개와 함께 드시지는 않나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달콤한 바나나를 드시거나 찌개 국물을 걸쭉하게 만든다며 감자를 듬뿍 넣어 드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기에 이런 식습관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아주 오래된 정수기 필터라고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을 때는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와도 척척 걸러내며 깨끗한 물을 내보냈습니다. 나이가 들면 필터의 거름망이 헐거워집니다. 작은 찌꺼기 하나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이때 된장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칼륨과 잡곡밥이나 바나나 등 엄청난 양의 칼륨이 한꺼번에 파도처럼 쏟아져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지친 신장은 그만 비명을 지릅니다. 작동을 멈추고 맙니다.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된장 한 큰술에는 대략 120mg에서 180mg 정도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 잡곡밥 한 공기에는 약 370mg입니다. 바나나 중간 크기 하나에는 약 420mg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자는 더 심합니다. 중간 크기 감자 하나에 무려 64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응급실에 실려오셨던 이 여사님의 식탁을 제가 정밀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여사님은 그날 저녁 구수한 된장찌개에 검은콩과 팥이 잔뜩 들어간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후식으로 칼륨의 제왕이라 불리는 바나나까지 챙겨 드셨습니다. 젊은 사람이나 당뇨 환자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식단이었겠지만 68살에 지친 신장을 가진 이 여사님에게는 그 밥상이 바로 독상이었습니다.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독극물처럼 쌓였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전기 신호를 교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의학 용어로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검사 결과 여사님의 혈중 칼륨 수치는 무려 6.8mm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3.5에서 5 사이인 것을 고려하면 위험 수준을 훌쩍 넘은 수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 엔진에 맞지 않는 불량 연료가 가득 차서 엔진이 덜덜거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국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이 여사님의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다가 멈추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조금만 늦게 병원에 도착했더라도 우리는 다시는 여사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전도를 보니 이미 부정맥의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니 무조건 좋다고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장이라는 배출구가 뻥 뚫려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수구가 막혀 있는데 계속해서 물을 틀어놓으면 결국 물이 넘칩니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섭취하는 과도한 잡곡밥과 칼륨 식품은 여러분의 심장을 조여오는 무서운 흉기가 됩니다. 특히 된장찌개처럼 칼륨이 응축된 음식을 드실 때는 함께 곁들이는 밥과 과일의 종류를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내 몸을 살리겠다고 먹은 정성이 가득 담긴 보약 밥상이 오히려 내 심장을 멈추게 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꼭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잠시 후 여러분의 콩팥을 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시거나 경로당에 모여 잡곡밥, 도시락을 나눠 드시는 친구분들이 계시지는 않나요? 그분들은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건강을 위한다며 위험한 식사를 계속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저 혼자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여러분이 활동하시는 등산 모임이나 동창회 채팅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70평생을 함께 해온 소중한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다는 비보를 듣고 나서야 내가 그때 그 영상을 보내줄 걸 하며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친구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경고해드린 위험한 음식들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콩팥도 이미 소리 없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릴 만큼 기능이 73% 이상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에게 아프다는 내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련하고 착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완전히 멈추기 직전에 우리 몸을 향해 필사적으로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3가지 증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몸은 어떤지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아침, 눈가, 부종입니다. 눈꺼풀이 퉁퉁 붓거나 반지가 빠지지 않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둘째, 참을 수 없는 피부 가려움입니다. 로션을 발라도 해결되지 않는 극심한 가려움은 요독 소양증입니다. 셋째, 소변 거품입니다. 맥주 거품처럼 하얀 거품이 가득하고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입니다. 이 3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겪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콩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시고 나서 덜컥 겁이나 당장이라도 부엌에 있는 장 항아리를 내다 버려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깐만 진정하십시오. 제가 앞서 무서운 경고를 들려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소울푸드인 된장을 아예 끊어야 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된장 그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콩이 발효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은 우리 몸의 암세포를 막아주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기관에서도 된장의 항암 효과와 면역력 증진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대한암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된장을 일주일에 3번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대장암 발병률이 약 34% 낮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된장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불을 잘못 다루면 화재가 납니다. 하지만 잘 다루면 맛있는 요리가 탄생합니다. 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짝을 짓느냐에 따라 독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의사로서 여러분께 단순히 먹지 말라는 뻔한 금지령을 내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낡은 필터와 같은 여러분의 신장이 된장의 영양분만 쏙쏙 흡수하고 독소는 안전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화학 공식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해독의 비법은 평소에 익숙한 조리법을 조금 바꿔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찮은 것은 딱 질색이고 나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다거나 내 콩팥은 쇠처럼 튼튼하니 독이든 뭐든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조용히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분들까지 설득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2026년을 넘어 100살까지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건강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부터 이어지는 5분 동안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집중해 주십시오. 지금부터의 5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수명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여러분의 낡은 콩팥 필터를 10년 더 젊게 되돌려줄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채소는 날 것으로 먹거나 국물에 바로 넣어 끓여야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는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영양소를 지키는 것보다 독소를 빼내는 것이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법칙은 바로 뜨거운 물, 목욕, 즉 데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나 근대처럼 잎이 넓은 채소를 된장찌개에 넣고 싶으시다면 절대로 냄비에 바로 넣지 마십시오. 반드시 별도의 냄비에 물을 팔팔 끓인 뒤 채소를 넣고 딱 1분만 데쳐주십시오. 아주 번거롭게 느껴지시겠지만 이 짧은 1분의 과정이 여러분의 콩팥 운명을 바꿉니다. 채소에 숨어있던 수산과 칼륨은 물에 아주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만 데쳐도 전체 독소의 52% 이상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채소를 건져낸 뒤 남은 초록색 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물이 바로 여러분의 콩팥을 공격하려 했던 돌의 원료입니다. 심장을 멈추게 할 뻔했던 독국물입니다. 그 물을 미련 없이 하수구에 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콩팥이 짊어져야 할 짐을 절반이나 덜어낸 셈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1분 데치기가 10년 수명입니다. 두 번째 법칙은 차가운 물 목욕, 즉 담그기 기술입니다. 감자나 고구마를 넣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과정을 반드시 거치셔야 합니다. 감자를 껍질만 벗겨서 큼지막하게 썰어 넣지 마십시오. 평소보다 조금 작게 깍둑 썰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 미지근한 물에 최소 30분 이상 담가 두십시오. 감자 속에 촘촘히 박혀 있던 칼륨 성분이 잘린 단면을 통해 물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30분 뒤에 감자를 담가 두었던 물을 버리고 요리하시면 감자의 포슬포슬한 맛은 그대로 즐기면서 칼륨 수치는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담그기 기술은 콩팥 단짝 친구인 두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마트에서 사온 두부를 포장 뜯자마자 바로 찌개에 퐁당 넣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두부를 제조할 때 들어가는 응고제나 거품 제거제 같은 첨가물들은 낡은 콩팥 필터에 불필요한 찌꺼기를 남길 수 있습니다. 두부를 썰기 전에 따뜻한 물에 5분 정도만 담가두거나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두부 표면에 묻어있던 첨가물이 씻겨 내려갑니다. 두부 속에 갇혀있던 칼륨도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 과정을 거친 두부는 식감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소화도 잘 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콩팥이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요리는 단순히 맛을 내는 과정이 아닙니다. 내 몸에 들어갈 물질을 화학적으로 정제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은 귀찮음을 감수하는 것이야말로 내 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실천입니다. 위험한 독소들을 전처리 과정으로 쫓아냈으니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줄 든든한 지원군들을 냄비 속으로 모셔올 차례입니다. 우리가 끓이는 된장찌개가 단순한 국물 요리를 넘어 망가진 콩팥을 살리는 치유의 약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가지 해독 식재료가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최고의 구원투수는 바로 식탁 위에 불로초라 불리는 양파입니다. 앞서 제가 짠 된장 국물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양파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마법을 부립니다. 마치 굳어버린 가죽 허리띠에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만드는 것처럼 딱딱해진 여러분의 혈관벽을 유연하고 탄력 있게 되돌려 놓습니다. 특히 양파는 익히면 단맛을 냅니다. 된장의 짠맛을 중화시켜줄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엉겨붙은 끈적한 지방 덩어리를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찌개를 끓이실 때 양파를 평소보다 2배로 넉넉하게 썰어 넣으십시오. 양파 반 개가 더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콩팥이 감당해야 할 혈관의 압력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꼭 챙겨야 할 재료는 바로 천연 소화제이자 해독제인 무와 양배추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몸속에 독소가 쌓여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속이 더부룩합니다. 이때 무와 양배추가 가진 시원한 수분과 식이섬유는 찌개 국물의 염분 농도를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희석제 역할을 합니다.
찌개에 물을 큼직하게 썰어 넣고 푹 끓이면 무에서 우러나온 시원한 채수가 짠 소금기를 머물고 밖으로 배출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흙탕물이 흐르는 냇가에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원리와 같습니다. 또한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 U 성분은 독한 약물과 독소에 지친 여러분의 위장 점막과 신장세포를 달래주는 진정제와도 같습니다. 식사 후에 속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즉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하는 세 번째 재료는 고기 대신 씹는 맛을 책임질 버섯입니다. 많은 어르신이 기력이 달린다며 찌개에 차돌박이나 조개 같은 단백질 재료를 넣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질소, 노폐물은 낡은 콩팥 필터에는 치명적인 모래알과 같습니다. 이때 표고버섯이나 팽이버섯을 듬뿍 넣으시면 고기 특유의 쫄깃한 식감은 그대로 즐기면서 콩팥의 부담은 제로에 가깝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버섯에 들어있는 감칠맛 성분인 구안일산은 마법 같은 효과를 냅니다. 된장을 평소의 절반만 넣어도 입안에 꽉 차는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즉, 버섯을 넣는다는 것은 소금을 덜 먹고도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마법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은 장내에서 스펀지처럼 작용합니다. 몸속에 떠도는 나트륨과 노폐물을 빨아들입니다. 대변으로 끌고 나가는 위대한 배설 작용을 돕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고기 한 점을 덜어내고 그 자리에 버섯 한 줌을 더 채워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앞서 준비한 그 모든 해독 재료들을 하나로 모아 죽어가는 콩팥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의 레시피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약 처방전 대신 써드리는 이 특별한 음식은 콩팥 휴식제라고도 불립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먼저 냄비에 맹물 대신 무와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밑동을 넣고 푹 끓여서 진한 채소 국물을 만드십시오. 채소가 가진 천연의 단맛이 국물에 충분히 우러나면 그때 평소 넣으시던 장의 양을 과감하게 절반 이하로 줄여서 푸십시오. 된장을 아주 조금만 풀면 무슨 맛으로 먹느냐고 걱정하시겠지만 바로 이때 미리 손질해둔 두부와 버섯을 국물이 넘칠 만큼 가득 채워 넣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끓여낸 찌개는 국물색이 평소보다 훨씬 맑고 뽀얗습니다. 저는 이것을 백된장찌개라고 부릅니다. 소금기의 빈자리를 채소 본연의 달콤한 맛과 버섯의 깊은 감칠맛이 꽉 채워줍니다. 자극적인 짠맛에 지쳐 비명을 지르던 여러분의 혀와 콩팥이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74살 김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사시는 김 어르신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콩팥 기능 수치가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생기 없는 흑빛이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무려 3점이었습니다. 정상 수치가 1.2 이하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이제 남은 건 투석밖에 없다며 절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을 늘리는 대신 이 백된장찌개의 식단을 강력하게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6개월 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김 어르신의 얼굴에는 분홍빛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적처럼 1.8로 떨어져 안정권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있던 다리의 부기도 말끔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찌개를 배불리 먹으면서도 건강이 좋아질 줄은 몰랐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콩팥이 망가졌다고 해서 맛있는 식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료의 배합만 바꾸면 음식은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치유의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백된장찌개를 내일 당장 식탁에 올려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당장 이 조리법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창에 한글로 100세라고 적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빌어주며 100살까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자는 그 간절한 염원이 모여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몸의 생명줄인 콩팥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들을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은 단순히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아끼고 보살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멀리해야 할 3가지 적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밥도둑이 사실은 콩팥 도둑이었습니다.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소금기 가득한 반찬들입니다. 둘째, 콩팥에 날카로운 돌을 만드는 데치지 않은 시금치입니다. 셋째, 지친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과도한 잡곡밥과 칼륨 폭탄들이었습니다. 이 3가지만 피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3가지 구원투수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1분 데치기가 10년 수명입니다. 독소를 미리 빼내는 전처리 과정이었습니다. 둘째, 혈관을 청소하는 양파와 버섯, 그리고 무와 양배추였습니다. 셋째, 콩팥을 편안하게 쉬게 하는 백된장찌개였습니다. 이 3대3의 법칙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건강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르신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전해드린 단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자식들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값비싼 유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곁에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환하게 웃으며 맛있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모습이야말로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풍경입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긴 세월을 병원 침대가 아닌 푸른 공원을 거닐며 보내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탁을 바꾸셔야 합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병원의 차가운 투석실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 내리는 공원에서 2발로 힘차게 걷고 계시는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그 건강한 여정에 제가 매일 아침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 가정의 주치의로서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배달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웃음소리가 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자 기쁨입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깨어나시길 소망하며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복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